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피토가는 화공직 9급, 그다음에 화공직 7급 전달 현상에 가끔 자주 등장하죠. 그 화공기사에도 뭐 예전에 문제은행식이었지만 이제 CBT로 바뀌면서 이제 출제될 때도 됐는데, 피토관 관련해서는 그 뭐 정합, 동합, 정체점, 뭐 정체 압력 뭐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를 숙지하지 못하면은 살짝만 문제를 꼬아도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피토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문제 유형 언급하면서, 당연히 선생님 화공직 9급이랑 7급 인강에 다 있어서 제 제자들은 잘 알고 있죠. 그 16번 문제, 화공직 9급 화학공학 일반 16번 문제를 서울시 및 지방직 문제예요. 16번 문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다들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그림과 같이 직경이 일정하고 마찰이 없는 매끈한 수평관에 밀도가 1.2kg/m3인 비압축성 기체. 웃기네요. 비압축성 기체. 기체가 비압축성 기체. 요거는 뭐 트릭은 아니고요. 유속 13m/s로 흐를 때 압력계의 높이차 델 H는 해서 센티미터로 답하래요. 근데 피토가는 사실 유속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를 구하란 말 잘 안 나오는데 출제위원이 한번 꼬았습니다. 단 점성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정상 상태 흐름이고, 액체 A의 밀도는 1점이 아니고 1015.2kg/m3이며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래요. 그래서 MKS 단위로 문제 풀으라는 소리고, 거기에서 델타 H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미터 유체, 즉 액체 A, 요 놈이 뭐죠? 왼쪽 거보다 오른쪽 게 더 깊이 들어가 있죠. 자, 요 유형 하나랑 나머지 유형 두 개가 있는데 요 세 개 이제 설명해 볼게요. 퀵으로. 자, 보시면 여러분들은 요걸 무조건 숙지해야 되죠. 베르누 이퀘이션. 베르누 이퀘이션이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로분의 P 플러스 2분의 U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GZ 해서 이게 일정하다 해서 선생님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죠. 단위 조작이나 전달 현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단위가 뭐예요? 즉 줄이나 칼로리를 질량으로 나눈, 즉 단위 질량당 1이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로를 없애주면, 양변에 곱해서 없애주면 P 플러스 2분의 로 U 제곱 로 G Z도 마찬가지로 콘스탄트인데, 요거는 뭐예요? 이제 압력 설명할 때 이제 빨리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식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요 식에서 G로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로 분의 G 분의 P 플러스 2G 분의 U 제곱 플러스 Z 콘스탄트인데, 요거의 단위는 뭐예요? 메타죠. 그래서 요 길이로 나타내는, 압력을 길이로 나타낼 때를 우리가 수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압력 수두, 이건 속도 수두, 요거는 위치 수두. 압력 수두는 다른 말로 정합 수두, 동의어예요. 그 다음에 콘스탄트라고 했지만 이거 전체 다 합한 게 뭐예요? 전수두, 즉 토탈 헤드죠. 그리고 여기서 이 압력 베이스로 해서는 이게 이제 정합, 동합, 그 다음에 이게 정수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차차 설명할 텐데, 그래서 시험 문제 요런 유형으로, 요게 첫 번째 케이스인데, 요렇게 관이 있고 요렇게 관이 있어요. 그래서 압력 P와 속도 U로 흘러올 때 요 지점에서 1지점, 요 지점에서 2지점, 유체가 흐르다가 막혔죠. 막힌 게 이제 압력으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위치 수도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요 높이까지 간 거를 압력 수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쪽은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속도 수도고, 그래서 케이스 1이 이거예요. 위치 수도, 압력 수도, 요만큼이 속도 수도. 그래서 요걸 또 시험에 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뭐예요? 베르누이케이션만 생각하면 되죠. 1지점, 2지점 있으면 1지점은
로우 P1 플러스 2분의 U1 제곱 플러스 GZ1 로우 분의 P2 플러스 2분의 U2 제곱 플러스 GZ2 이렇게 해서 뭐예요? 위치 에너지는 영향 없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서로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이제 막혔죠. 막혀서 이쪽 벽까지 가도 막혔다 그래서 속도가 0이다 그래서 이거 없애주고 그래서 2가 정체점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이 세 개가 없어져서 U1으로 정리하면 루트 2GH고 요게 뭐예요? 유체의 속도예요. 그렇게 요렇게 해서 유체의 속도를 구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더 문제를 꼬아서 요 부분이 속도 수도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압력 수도가 되고 그래서 정의를 잘 알아야지만 이거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겠는데 이 부분 한번 잘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베르누 이퀘이션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B로 가면 자, 이제 봅시다. 압력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니까 다 압력 텀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P 플러스 2분의 로 U 제곱 플러스 로 G Z는 콘스탄트인데 요 P를 정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static, 정적인 거, static pressure인데 이제 설명을 하면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유체 압력.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즉 운동 에너지에 무관하게 한 점에 작용하는 압력. 그래서 유체 기둥의 높이에만 관계된다. 그래서 이 정압은 그냥 한 지점에만 작용하는 압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 정수압하고 헷갈리잖아요. 이거 위치 에너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유체 기둥의 높이에만 관계 이 말과 이 위치 에너지 정수압과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지점에 작용하는 압력 우리 마노메터라는 거 할 때 높이차.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요게 압력 수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면 더 헷갈릴 거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래서 이걸 정압, 이거는 뭐예요? 동압이에요. 다이나믹 프레셔예요. 그래서 유체가 가진 속도에 의해 생기는 압력 또는 유체의 흐름에 수직되게 판을 막았을 때 이제 유체가 흐를 때 이렇게 판으로 막았다 하면 그때 판에 작용하는 압력. 그래서 즉 유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는 압력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시라고 쭉 제가 읊어드린 거고 그냥 쉽게 뭐예요? 정압은 그냥 유체 속에서 어느 지점에 있을 때 우리가 탱크나 어떤 뭐 관이든 어떤 거기에서 어느 지점에 있을 때 그 압력 뭐예요? 이렇게 그 위로 쭉 토리첼리 실험처럼 위로 쭉 해가지고 그때 압력을 재잖아요. 그때 그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정압, 그 다음에 요거는 움직인다 해서 동압, 그 다음에 로지 제트는 정수압인데 이거는 뭐예요? 어떤 바닥면 기준으로 해서 어떤 높이죠. 위치에는 이제 관련된 거다. 그래서 P와 요거를 혼동하지 마시고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압, 동압, 정수압 이걸 다 합쳐서 전체 압력, 즉 전압이라고 해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뭐 기계공학과에서도 유체역학을 하고 우리 화공과도 유체역학을 하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전압은 전체 압력은 정압 플러스 동압 플러스 정수압인데 이 정압하고 동압만 합해서 정체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프레셔고 이 정체압 파트에서 정체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계공학 쪽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책에 따라서 이 전압을 정체압이라고 막 표시할 때도 있어요. 즉 정수압인 이 위치 에너지 무시하고 전압과 정체압을 혼돈해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정체압을 전압이라고 막
설명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기계공학 쪽에서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위치 에너지가 서로 없어지니까 뭐 이 지점에서 뭐 쭉 왔을 때, 그죠? 관을 따라서 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임팩트가 없으니까, 정수합이 임팩트가 없으니까 책들마다 정합 플러스 동합을 전압으로 설명하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답 아니에요. 원래는 전압은 정합, 동합, 정수합이다. 그래서 정합 플러스 동합이 정체합이에요. 그래서 요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용으로 두 번째 문제용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게 요런 형태예요. 요런 모양으로 많이 나오죠. 요런 유형으로. 그래서 요 유형, 요 유형 또 마스터 합시다. P1 U1으로 쭉 와요. 근데 이 지점에서는 기호 헷갈리시면 안 돼요. P2 U2예요. 근데 단지 제가 1 동글뱅이로 표현했고, 요 부분 관이 안에 관 있고 밖에 관 있죠. 밖에 관에 여기 빵 뚫렸죠. 측정하려고. 그래서 2 동글뱅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압력이 표시되죠. 3번하고 4번에서는. 그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실용적으로 실제 필드에서 적용되고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설명해 볼게요. 기호를 잘 보십시오. P1, U1으로 오는데 여기서는 P1 동합도 있고, 아니, 정합도 있고, U1 뭐죠? 동합도 있어요. 정합도 있고 동합도 있어요. 근데 여기 딱 요 지점 오면 뭐예요? 정체점이죠. 딱 여기 벽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딱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이 정체점을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라고 그러고, 이때의 유속은 P2, U2면 U2가 0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라고 그러고, 여기를 뭐라 그래요?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정체 압력이니까 우리가 베르노이케이션을 한번 보시면 로분의 P1 플러스 2분의 U1 제곱 플러스 GZ1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하면 로분의 P2 플러스 2분의 U2의 제곱 플러스 GZ2 요 부분을 이렇게 선생님이 써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 정합인 거 맞고요. 근데 뭐예요? 압력으로 선생님이 나타내려고 하니까 양변에 로를 곱하면 P1 플러스 2분의 로 U1 제곱 로 GZ1 equal P2, 그 다음에 2분의 로 U2 제곱 플러스 로 GZ2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잘 봅시다. 이거는 정합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P2 여기에서도 이거 정합이에요. 이거 동합이라고 봤어요. 그죠? 요거 마찬가지로 동합이에요. 요거 무슨 합이에요? 정수합이에요. 근데 위치 에너지 같으니까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메인스트림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정체합이니 정합이니 쓸 필요도 없죠. 그죠? 이 정체합, 이거는 어디에서만 이렇게 딱 막힌 부분, 오다가 꽉 막힌 거, 그죠? 여기에 유체가 차있다고 생각하면, 꽉 막혔다 생각하면 이 벽에 꽉, 그래서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죠. 이때 그냥 정체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우리 화학공학과에서는 정체합 이런 말 잘 안 썼는데, 그래도 이제 마스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만 그냥 정체합이 의미가 있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정체합은 뭐예요? 정합 플러스 동합인데, 정체합이 존재하는 이 부분에서는 항상 뭐다? 속도가 제로니까, 즉 U2가 제로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 P2 자체가 정합인데 요게 그냥 정체합이 되는 것 뿐이죠. 왜? U2가 제로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서만 정체합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보면 정체합이 정합 플러스 동합이잖아요. 당연히 여기서도 이거 플러스 이거니까 정합 플러스 동합인데, 제가 뭐라 그랬죠? 전합이 아니라 그랬죠. 정체합은. 그래서 책들마다 뭐 여러 가지 각종 기사 시험이나 이런 걸 때 혼란스럽게 하는데,
엄밀하게 정합 플러스 동합은 정체합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 이런 형태를 주고 뭘 구하라? 여기 요소 구하라는 게 가장 필드에서는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구해 봅시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자, 1번은 정체 압력이에요. 그죠? 요거를 측정하는 게 3번 게이지죠. 근데 이 높이차는 무시하세요. 뭐 임팩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높이차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정체 압력인데, 그죠? 그래서 P3 게이지에서 측정하는 이 압력은 뭐 절대압, 게이지압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압력만 보세요. 그래서 P3 압력은 여기 1번 지점하고도 같고 결국은 1번 지점은 또 뭐예요? 이 지점하고도 같죠. 왜냐하면 베르니케이션에 의해서 이 값은 이 값이다. 이 값은 이 값이다니까. 그죠? 그래서 3번 지점에서의 압력은 여기 압력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의 압력을 쌤이 여기서는 P1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시겠다. 여기다 쌤이 P1을 표시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압력은 뭐를 측정하는가 하면 결국은 여기에 압력인 거고 결국은 여기에 압력이에요. 그래서 P1 플러스 2분의 1 로 U1 제곱이에요. 즉 정체압. 그죠? 여기 있는 정체압이 곧 이거니까 P1 플러스 2분의 1 로 U 제곱이에요. 그래서 정체점 1의 상류에서의 유속과 압력이에요. 즉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요거라고 했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2번은 빵 뚫려 있는데 여기 이 빵 뚫려 있는 게 다 여기 통과돼서 요 4번에서 측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2는 뭐예요? 유체가 흐를 때 뭐예요? 이 버티클로 딱 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정합만 존재하는 거지 이 지점에서는 동합은 없어요. 동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합의 정의는 유체가 흐를 때 딱 막아가지고 막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동합이니까 이 지점에서는 뭐가 없다? 그렇죠. 그냥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씩 흐른다고 운동 에너지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뭐만 측정이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정압만 측정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빵 뚫린 부분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건데 뭐다? 이 딱 요 포인트라고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지점에서는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뭐다? 정압만이 측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뭐다? 유체가 흐를 때 딱 버티컬로 뭐 벽면이 있어서 부딪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정압만 측정한다. 동압 측정이 아니다. 그래서 2번은 4번 게이지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2, P4가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실 텐데 여기서도 P1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바꿔줬어요. P1, P1 이게 여기 P1 그러면은 뭐예요? P3 즉 이거는 뭐예요? P3는 정체 압력이었죠. 1번과 같은. 그러니까 정압과 동압을 다 측정한 거고 P4는 즉 P2 정압만 측정한 거죠. 그래서 P3 빼기 P4는 정체압에서 정압을 빼는 거니까 동압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이걸 빼면 P1 없어지고 그래서 P3 빼기 P4는 2분의 1 로 U1 제곱이고 그래서 U1으로 구하면 루트 로분의 2 갈로 열고 P3 빼기 P4 갈로 닫고 그래서 유속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기계공학이나 항공우주공학에서 또는 항공운항 이런 데서 제일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번은 정체압 즉 다시 말해서 정압과
동합이다. 또는 여기에서는 이제 동합만, 네, 정합만 존재하고 동합은 빵이죠. 왜냐면 U가 제로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지점은 헷갈리지 마시고 정합만 존재한다. 즉 동합,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은 정합이다. 그래서 그게 4번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3과 4의 차가 결국은 동합만 나오는 거다. 그래서 U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잘 어디서도 잘 설명, 화학공학과 틱하게 안 가르쳐줘요. 다 기계공학이라, 그럼 뭐 기사시험 수준에서만 얘기하지.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요거 들으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거 4번 D에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요 유형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U1에 해당되죠. 13 메타 퍼 세크로. 그래서 원래는 U를 구하려고 P2관을 설치하는 건데 이 델타 H를 구하래요. 그래서 이걸 한번 꼬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꼬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원래는 U를 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흐르는 유체의 밀도 1.2라고 가르쳐줬고요. 이 마노미터 유체의 밀도 1015.2라고 가르쳐줬고요.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거 MKS 단위계예요. 그 다음에 이 높이 차트를 H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거 뭐예요? A 지점, B 지점 하면 여기에서의 압력과 여기에서의 압력 같죠? 요거를 사실 알아야지만 수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뭔 소리냐? 1지점과 2지점에서 자, 여기도 뭐예요? 꽉 막혔죠? 그러니까 유체가 여기서 막히니까 계속 막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즉 정체 압력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지점과 2지점에서 1지점 베르누 이퀘이션에 의해서 로 지분의 P1, 2지분의 U1 제곱, Z1, 로 지분의 P2, 2지분의 U1 제곱, 그 다음에 Z2. 뭐 이 형식은 베르누 이퀘이션에 세 가지 형식이 있었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압력 텀으로 뭐 정리해도 되고 이렇게 로지로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U2가 0이라는 거죠, 이거. 이거 0. 그리고 얘 Z1, Z2 날라간다는 거. 그죠? 그래서 로지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 제곱은 로지분의 P2. 요 식으로 정리되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몰라도 그냥 베르누 이퀘이션만 쓰면 되는데, 근데 정체점에서는 속도가 0이다. 즉 U2가 0이라는 거. 이건 꼭 알고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2지분의 U1 제곱은 로지분의 P2, P1 이렇게 마지막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 P2하고 P1 즉 1지점과 2지점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요거의 원리죠. 우리가 A지점과 B지점에서의 압력이 같으면 이 PA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다 P1인 거죠. 여기가 P1이면 여기까지가 P1인 거죠. 그래서 P1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마노미터 유체죠. 그래서 쌤은 항상 마노미터 유체를 로 F로 쓰죠. 플루이드랑 헷갈리지 마세요. 마노미터 유체 로 F GH인 거고 이때 H는 그냥 델 H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P2는 요쪽에서의 압력은 요 B 지점에서의 압력은 P2 이 P2 그죠? 이 P2가 에다가 뭐예요? 요거의 높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기 선생님이 노란 선을 그어 볼게요. 요 지점은 P1 그죠? 요 지점 요 지점은 뭐예요? P2 어차피 우리가 넓게 보면은 여기가 P1이면 쭉 와서 여기에서도 P1이잖아요. 그리고 이 P2라는 것도 넓게 봐서는 뭐예요? 요 지점 그죠? 다시 한번 쓰면 이게 여기도 P1 여기는 P2 그죠? 전반적으로 그죠? 넓게 생각하면 그래서
PA는 P1 플러스 로 FGH요. 마노미터 유체의 밀도니까. P2는, PB는, 이 P2에다가 로 GH인데, G를 뭘 써야 되죠? G를 뭘 써야 되죠? 그 밀도를 뭘 써야 되죠? 유체의 밀도죠. 그래서 요거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P1, P2. 이 PA, PB 나타낼 때 PA는 P1 플러스 로 FGH, 마노미터의 유체의 GH고, 여기 PB는 P2, 여기까지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상으로. 그래서 P2, 그 다음에 로 GH, 요 높이, 델타 H가 요 H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P1 넘기면 P2 P1이고 또 로 GH 저쪽으로 넘기면 로 F 빼기 로 GH. 그죠? 그래서 따라서 요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퐁당 집어넣으면 2지분의 U1 제곱은 로 지분의 요 P2 P1이 요거니까 로 F 빼기 로 이제 곱하기 GH죠. 그래서 U를 우리가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H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H로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H는 2G 갈로 열고 로 F 빼기 로 갈로 닫고 분의 로 U1 제곱. 그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쌤이 공간이 안 나와서 위에다가 적었는데 H는 2G분의 2G 갈로 열고 로 F 빼기 로 갈로 닫고 분의 로 U1 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로는 1.2 U1 13인데 제곱.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G는 10. 그 다음에 곱하기 로 F 마노미터 유체의 밀도 1015.2 빼기 로 1.2. 그 다음에 센치로 대답하라 그랬으니까 1m분의 100cm. 그래서 2 곱하기 10 곱하기 1014 분의 1.2 곱하기 13에 제곱하면 169 곱하기 100이죠. 그죠? 그래서 1.2에 100 해주면 여기 10, 일단은 여기 10, 여기 없애주면 10이죠. 그러면 12가 되고 2 하면 6 되고 그래서 6 곱하기 169 하면 1014가 나옵니다. 그죠? 계산기 없이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1cm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유속을 안 묻고 H를 물었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세 가지 유형 다시 한번 일단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왜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는지 이해하시면 되고, 정압, 동압, 정수압이 토탈 압력이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내는 유형 요렇게 내는 유형 하나. 그 다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압, 동압, 정수압의 합이 전압이고 정압과 동압이 정차압인데 이 정차압 부분에서는 뭐다? 그래서 정압, 동압이 앞에 부분 메인스트림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정차압은 뭐예요? 부딪혔을 때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값이 얼마다? 여기서는 속도가 제로다. 즉 동압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헷갈리지 마시고, 정압 플러스 동압은 요 메인스트림을 측정하려고 하는 의미로서 정압, 동압을 써주는 거고, 정차압은 요 부분을 써주려고 하는 의미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동압이 제로인 거죠. 왜? U가 제로니까. 근데 그 값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 그래서 요 형태의 그림으로 시험에 내는데 1번은 정체압, 그래서 3번과 같은 거고 동압 플러스 정압이 되는 거고, 즉 여기 있는 동압 플러스 정압이 되는 거고, 2번은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이게 정압만 존재하고 동압은 없다. 그래서
뭐다? 동압을 끄집어낸 거다. 그래서 유속을 측정한 거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시험에 화공직 9급 서울시 지방직에 나왔던 이거는 요런 유형은 뭐다? 베르누이케이션을 썼고 U2는 정체 압력 정체점이니까 U2 빵으로 날리고 위치 에너지 없애주고 해서 속도를 구했는데 속도가 들어간 텀으로 정리를 했는데 키포인트가 뭐다? 여러분들 그냥 수식만 암기하고 있을 텐데 이해해야 됩니다. P2 빼기 P1 여기하고 P1 지점에서의 압력차 이거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뭐다? A, B라고 하면 PA는 이 전체가 다 P1이니까 P1 플러스 로 FGH로 그 다음에 PB는 뭐다? 여기까지 다 P2라고 이해하시고 여기 오는 데까지 그 다음에 요만큼이 유체 그래서 로 GH로 그래서 P2 빼기 P1이 로 F 빼기 로 곱하기 GH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입력을 해서 2지분의 U1 제곱은 로 G분의 로 F 빼기 로 곱하기 GH 그래서 원래는 U를 묻는데 U를 안 묻고 H를 물었으니까 H로 수식을 정리해서 이건 뭐 그 다음은 산수죠. H를 2G 로 F 빼기 로 분의 로 U1 제곱 여기다 각각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MKS 단위니까 CGS로 바꾸기 위해서 1m 분의 100cm인 거고 요거 이제 산수 조심해서 푸시면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쉽지가 않아요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세 가지 유형 설명드렸고 좀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